머리를 굴곡시키고 신전시키는 것들, 그리고 목을 굴곡시키고 신전시키는 게 따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또 나눠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 경추는 반드시 흉추를 따라가기 때문에 흉추부터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다. 요거를 마지막으로 우리 경추의 이 부정열이라고 하죠. 거북목과 일자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밀리터리처럼 아니면 플랫백처럼 흉추가 자꾸 일자로 솟게 되면 경추도 커브를 잃어서 같이 일자목화 되실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흉추의 커브가 동그랗게 자꾸 말려지면 경추의 커브도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말려서 거북목화 되기 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기억나시죠? 골반은 반드시 요추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쵸? 골반의 영향을 요추가 받듯이 둘이 연결이 돼 있다면 경추는 반드시 흉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적인 구조상으로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나는 흉추는 이렇게 일자인데 나는 되게 거북목처럼 턱이 나왔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난 거북목인가 일자목인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목의 커브는 굴곡과 신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머리를 경추 7개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처음 이 두개골을 받쳐주고 있는 경추 1번과 2번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돌리는 것도 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까딱까딱에서도 사실은 1, 2번에서 가장 많은 무브먼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를 움직이는 아이와 목을 움직이는 아이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경추는 사실은 1, 2번 그리고 사실은 2, 3번을 기준으로 삼기도 해요. 그러면 위쪽 애들은 머리의 움직임에 관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두개골의 움직임에. 그렇다면 아래쪽의 애들은 이 경추의 움직임에 관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이 똑같이 움직이면 덜 헷갈릴 텐데 반대로 움직여요. 무슨 말이냐? 자, 거북목 같은 경우는 경추의 커브를 만드는 애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굴곡이 됐어요. 굴곡.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자, 구부러졌을 때 나는 중앙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쵸? 바닥을 바라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위에 머리를 당기는 애들은 이렇게 얘를 당겨줘서 정면을 보게 만드는 게 거북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앞쪽 애들은 우리 하부 경추라고 얘기를 해요. 하부 경추는 예를 들면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다면 굴곡은 앞쪽에 애가 당겼을 때 굴곡이라고 했죠. 그러면 뒤에 하부 경추가 아니고 위에 상부 경추의 애들이 뒤로 당겨서 이렇게 신전을 시켜 놓는 거예요. 여기 거북목이 되는 거고, 자, 반대로 일자목 같은 경우는 자, 얘가 뒤로 이렇게 신전이 됐어요. 뒤로 당기는 게 신전이라고 했죠. 경추가 신전이 됐을 때 정면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돌려서 상부의 경추를 굴곡 시켜서 정면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지가 않고 상부와 하부가 서로 다른 움직임을 해야 우리가 정면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움직임이 나오는 일자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일자목은 커브가 없어진 케이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경추의 커브가 뒤로 신전이 돼서 다음에 이 머리가 앞쪽에가 굴곡을 시켜서 이렇게 당기고 있는 느낌이라면 뒤쪽에 애가 여기서 타이트해져서 얘만 또 이렇게 나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거북목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거북목과 일자목과 거북목만 있는 게 아니고 머리를 굴곡시키는 애, 목을 굴곡시키는 애. 이렇게 네 가지가 또 다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의 네 가지 체형보다는 세 가지로 보통 많이 나눠져요. 아까 얘기한 거북목 체형이랑 일자목 체형이랑 일자목인데 여기서 턱만 이렇게 빠진 체형들. 이런 체형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체형이고 마지막 또 하나 보실 수 있는 체형이 자, 역시 커브라고 해서 경추의 커브가 원래 이렇게 앞으로 전만된 커브가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뒤로 가운데가 들어온 체형이세요. 근데 제가 본 역시 커브가 있으신 분들은 밑에 흉추를 보면 흉추가 대부분 카이포틱한 흉추인데 본인이 그걸 자꾸 펴서 올린 케이스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흉추의 커브가 이렇게 동그란 상태로 내가 지나치게 목의 안쪽을 밀어서 목 안쪽 힘을 꽉 써서 이렇게 만든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막 자료를 찾았을 때는 뭐 커브가 심해지면 역시로 변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사실은 보기는 했어요. 저도 인터넷 같은 것이나 책에서. 근데 제가 본 케이스들은 대부분이 흉추가 말려 있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목에 힘을 과하게 쓰시면서 만드니까 역시 커브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흉추의 커브를 회복하지 않고 경추의 커브만 자꾸 회복하려고 뒤로 밀어내니까 역시자 커브가 만들어지신 케이스가 제가 본 역시의 대부분이셨어요.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경추의 커브만을 회복하려고 내가 거북목이어서 거북목 운동만 아무리 많이 한다고 얘 흉추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에서 또 다시 이상한 움직임을 만들어내실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흉추의 움직임 먼저 흉추와 골반이 제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경추는 되게 조그맣잖아요. 요추도 되게 작잖아요. 그쵸? 흉추에 비해서는 사이즈는 제일 크지만 개수도 제일 작고, 흉추는 갈비뼈라는 큰 구조물이 쌓아져 있고, 골반은 천골이 붙어 있지만 천골 옆에 장골이라는 큰 뼈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사이에 낀 얘네들은 힘을 많이 잃기가 쉬워요. 그래서 디스크도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있지 등 디스크가 있진 않죠. 흉추 디스크라는 거는 물론 안에 있는데 걔들이 빠져나오고 터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고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몸의 구조에서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거는 사실 흉추와 골반이 제자리에 딱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흉추의 커브, 아까 예를 들면 카이포틱한 커브가 있으신 분들은 거북목 운동을 해서 앞쪽에 요렇게 살짝, 우리 아까 얘기했죠. 머리, 두개골을 굴리는 애가, 머리를 움직이는 애가 따로 있고 목을 움직이는 애가 따로 있다고. 그러면 머리를 움직이는 애가 일을 잘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목을 움직이는 애가 힘을 써서 계속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목 안쪽에 있는 애가 경추 안쪽에 붙어서 우리 딥넥 플렉서라고 하는 애들이 경추를 착착착착착 당겨줘서 일을 하고, 앞쪽에 큰 우리 흉쇄 유돌근 같은 애들이 끌어당기는 힘을 써줘야 되는데 그냥 매일 머리를 들어 올리는 그냥 폭발적인 큰 힘을 쓰는 애가 얘가 써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바닥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실 때 두개골을 이렇게 한번 굴리면서 롤링해서 올라오지 않으시고 그냥 턱을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들어 올리시고, 바닥으로 우리 왜 롤링하는 동작에서도 머리를 여기서 두개골을 한번 이렇게 굴리면서 내려가셔야 되는데 그냥 바닥으로 퉁 떨어져 버리세요. 그러니까 경추뼈가 밑으로 그냥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앞쪽에 딥넥 플렉서를 쓰는 거를 자꾸 인지를 시켜드려야 되세요. 딥넥 플렉서가 자 이렇게 당겨지는 힘.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군가가 타이트하면 누군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지금 앞쪽에가 일을 안 한다는 건 지금 늘어나 있다는 얘기고, 그럼 뒤쪽에가 타이트해져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뒤쪽에가 아니고 머리를 움직이는 여기 붙은 후두 하근이라는 애들이 타이트하게 이렇게 당겨지기 때문에 정면을 보려고 아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얘가 일을 해도 얘가 늘어나 주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굴리고 싶은데 뒤쪽에 손가락 2개 정도 요만큼 붙은 얘가 요만큼 늘어나서 머리를 굴려주지 않으면 굴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잡고 있으니까 머리를 굴릴 때 자꾸 이렇게 굴려내시는 거예요. 뒤쪽에 후두 하근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스트레칭하고 항상 길게 넓게 쓰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수업할 때마다 자꾸 선생님들이 턱을 당기세요 하는 말 많이 해요. 왜냐면 얘가 뒤에서 타이트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있는 게 편해요. 얘가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턱이 여기 나와 있는 게 본인들 편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타이트하신 분들 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거울을 보시고 아니면 사진을 보시고 나 턱이 좀 나온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본인의 경추를 체킹해 보셔야 돼요. 내가 습관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내가 예쁘게 찍는 사진 말고 무의식 중에 찍는 사진, 아니면 본인을 동영상 찍어보세요. 몰래 내가 뭐 하고 있을 때, 걷는 거 아니면 뭐 집에서 뭐 할 때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신 분들 많아요. 뒤에가 당기니까 자꾸 나는 얘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게 편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 타이트하게 당겨져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흉쇄 유돌근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얘가 빗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제자리에 두개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면서 중력이랑 일자로 쫙 떨어져 버려요. 시작점과 끝점이. 그러니까 얘가 머리를 본의 아니게, 그리고 또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얘를 써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얘가
머리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역할이 아닌데. 그러면 자 얘는 목을 들어 올릴 때마다 얘를 써요. 얘를 써서 하니까 과사용이 된 상태에서 타이트해지니까 이 자리로 가 있고 이 자리에 가니까 위에서 아래로 그냥 끌어내리는 힘이 중력에 의해서 더 많이 써지니까 머리를 더 많이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뒤쪽에 원래 흉쇄 유돌근이랑 또 세트인 뒤에 판상근 아이가 있어요. 둘이 X자 크로스로 이렇게 머리를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 얘가 힘을 잃어서 일로 갔어. 그러면 얘도 당연히 힘을 잃어서 늘어나겠죠. 자기 역할 안 하겠죠. 그랬을 때 대신 나오는 애들 두 명이 누구냐면 바로 견갑거근이랑 승모근이에요. 둘이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흉쇄 유돌근이 저 여기 빨개졌네요. 흉쇄 유돌근이 이렇게 있다면 자, 그리 승모근이 뒤쪽에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두개골을 잡고 있는 느낌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뒤에 두판 상근이 머리 뒤쪽에 붙어서 이쪽 뒤쪽 흉추 쪽으로 내려가 있다면 경추 쪽으로 내려가 있다면 견갑골에 붙어서 다시 경추에 붙어 있는 애가 견갑거근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뭐예요? 다 날개뼈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승모근이며 견갑거근은 날개뼈의 어떤 움직임에 팔을 자유롭게 쓰는데 관여가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제자리에 안 있으면서 흉쇄 유돌근이 머리 잡고 있어야 되는 아이가 자기 역할 안 하고요. 두판상근 잡아줘야 되는 애가 제 역할 안 하니까 그 옆집의 애들이 대신 나서서 일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잡아줘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견갑거근과 승모근이 앞으로 흉쇄 유돌근이 지가 해야 될 역할은 머리 잡아주는 역할인데 제자리에 놔주는 역할인데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쪽에 애가 원래 잡아줘야 되는 애가 얘랑 세트니까 얘랑 짝짝꿍 돼서 일을 안 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뒤쪽에 승모근과 견갑거근이 앞으로 빠지는 머리를 못 가게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깨가 자꾸 올라오시고 그쵸? 승모근이 자꾸 발달하시고 어깨가 뭔가 뭐 돌덩이 얹은 것처럼 불편하시고 그런 느낌이 많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 어깨를 승모근을 마사지샵 가셔서 승모근을 막 풀어요. 열심히 풀어요. 하지만 승모근은 또 뭐해요? 나가 있는 머리 하루 종일 잡아당겨줘야 되는 거야. 잡아당겨줘서 힘들었으니까 마사지 해주고 풀어놓으면 또 내일 일해야 되고 마사지해서 풀어놓으면 또 내일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구조물이 제자리로 들어와서 제자리에 있어야 어깨에 결림이나 힘든 거 마사지 할 일이 없어지시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목을 쓸 때 자꾸 뭔가 날개뼈가 올라오면서 목을 쓴다 하면 지금 목을 잘못 쓰고 계신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하거나 앞으로 기울일 때 뭔가 얘가 올라오면 나는 지금 목 쪽의 애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시고 목 쪽의 근육들은 우리 목은 굉장히 여기 동맥도 흐르고 있잖아요. 경동맥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보호 많이 해야 돼요. 그쵸? 아시죠? 우리 목은 그냥 한 방이면 끝나요. 알죠? 그것처럼 목은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해야 되는 아이예요. 그런데 내가 목 운동을 한답시고 목의 근육을 너무 과하게 쓰시잖아요. 그것도 목의 입장에선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거북목이건 일자목이건 어떤 것이건 간에 목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흉추부터 먼저 잡으셔야 되시고 흉추가 제자리에 있다면 그러면 경추에 운동을 할 때도 목에 운동을 할 때도 부드러운 상태에서 그 부드러운 움직임에만 자꾸 집중을 하셔야 돼요. 힘을 쓰는 거는 뭔가 몸통 쪽에 있는 애들이 힘이 더 세겠죠. 얘네들은 사이즈며 뭐 위치상으로 힘 써봤자 얼마나 쓰겠어요. 그 가중을 큰 애들이 써야 될 힘을 이 작은 애들한테 자꾸 넘겨주시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어떤 운동을 할 때 너무 지나치게 힘을 많이 쓰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목은 언제나 조금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북목이신 분들, 일자목이신 분들 있죠. 특히 거북목이신 분들 아까 얘기한 후두 하근이 타이트해지면 그쪽으로 우리 혈류가 흐르기 때문에 머리에 혈류에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 혈류가 잘 안 흐른다는 건 뭐예요? 발로 따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머리에도 영향 끼치겠죠. 그래서 모발, 뭐 머리가 나는 자꾸 여기 빠지는 것 같다.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영향이 100% 없을 수 없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니까 엄마가 이 아이가 막 이상한 상태로 공부를 막 열심히 한다면 효율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막 공부만 열심히 해라 하지 마시고 자세가 너무 안 좋다면 그 자세를 바꿔주기 위해서 자꾸 잔소리만 하지 말고 뭔가 같이 운동을 함께 한다던가 하면서 평생 가져가야 될 몸이잖아요. 그랬을 때 요만큼만 보지 말고 자꾸 멀게 보는 그런 관점을 조금 가지셔서 바른 자세 특히나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학생들을 보면
요즘 학생들은 자꾸 너무 스마트폰 보고 공부만 하고 어렸을 때 많이 뛰어놀지 않아서 그런지 구조적으로 망가진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척추측만은 굉장히 많이 그냥 쉽게 볼 수 있고요. 목의 정렬이 나빠진 아이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컸을 때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구조가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당연히 바른 근육, 바른 체형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예를 들면 오다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고관절의 구조가 잘못된 것이 오다리로 변형이 되시는 건데 거기에 고관절은 그냥 냅두고 예를 들면 그냥 허벅지 안쪽 운동만 계속 하신다고 해서 그 구조가 좋아질까요? 오래 걸리겠죠. 걸리는 것도 오래 걸리고 내가 제자리에 자꾸 갖다 놓는 힘, 평상시에도 그걸 자꾸 쓰려고 하셔야 되는 것처럼 그만큼 어린아이들도 안의 속근육이 이미 단단하게 몸을 잡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겉근육이 만약에 발달을 해버리면 이리저리 구조물들을 끌고 다니기 쉬워요. 그러니까 특히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의무적으로라도 운동을 가벼운 운동 너무 자기가 하기 싫어하면 할 수 없지만 하나 정도 시켜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경추로 돌아올게요. 일자목과 거북목에서 자, 거북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딥넥 플렉서라고 하는 애들 자꾸 깨워주셔야 되시는 거고 그래서 머리를 쓸 때 자, 머리가 이렇게 꼬챙이에 만약에 두개골이 이렇게 꽂혀 있다면 이 안에서 그냥 굴러가는 느낌. 앞으로 빠져나오거나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자, 경추라는 요 뼈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거기에서 내 두개골이 도르르 도르르 굴러가는 느낌을 끌고 오시는 게 딥넥 플렉서를 먼저 끌어오는 1번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흉쇄 요돌근만의 힘만으로 자꾸 목을 너무 이렇게 많이 쓰지 않도록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목을 쓸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목을 쓰지 않게 잡아주시는 거. 그래서 목 안쪽에 힘을 끌고 오는 거. 그런 것들을 끌어오시는 거고 일자목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커브의 회복이 먼저예요. 그리고 일자목들은 항상 목이 약간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목이 긴장되면 턱을 이렇게 당겨보세요. 가슴에 힘이 빵 들어가시죠. 그만큼 이쪽에 힘이 항상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까 얘기한 후두하근이 늘어나야 이 상태가 되겠죠. 후두하근이 이렇게 여기 손가락 2개 정도가 늘어나야 턱이 이렇게 당겨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북목 운동이 이 친턱이 되는 거예요. 자꾸 얘는 늘려주고 목 안쪽에 딥넥 플렉서라는 경추 안쪽에 붙어 있어요. 경추 안쪽에 붙은 애가 살짝 당겨주는 힘으로 친인해서 이게 거북목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를 넓히고 이걸 안 하고 힘을 써서 이렇게 눌러버리시면 목 앞에 힘을 써 눌러버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것처럼 일자목 같은 경우에 거북목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셔서 자꾸 이런 운동을 하시면 안 되겠죠. 나는 가뜩이나 앞쪽에 힘이 들어가 있고 요렇게 뒤쪽은 늘어나 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뒤쪽에 얘가 아까 이렇게 머리 우리 두개골만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신전을 시킬 때 내가 여기서 얘를 써서 까딱 하는 느낌을 자꾸 가져오셔야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계속 신전을 할 때도 머리가 목 위에서 굴러가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고개를 드는 거 굉장히 잘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못하는 게 신전시켜서 잡고 있는 거 못하세요. 고개가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떨어져 버리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목을 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고개를 이렇게 척추 전체를 신전하는 동작을 했을 때도 나는 계속 고개를 신전하면서 여기다 계속 신전하는 힘을 안쪽에서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쪽에서 신전하는 힘을 쓰고 턱이 이렇게 들려버리면 뒤쪽에 아까 얘기한 후두하근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후두하근 약간 늘려주면서 길게 늘리면서 계속 쓰는 힘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머리를 그냥 이렇게 내려버리세요. 그러면 힘이 퉁 빠져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신전하는 힘을 계속 쓰면서 그 힘을 그냥 일자가 아니고 앞쪽 가슴으로 잡고 있지 마시고 목을 길게 늘리는 느낌으로 뒤쪽에 애가 마치 일을 해서 쭉 당기는 느낌으로 앞쪽에 애가 아까 우리 거북목처럼 승모근이 뒤에서 목각에 잡아당기는 느낌이라면 일자목들은 앞쪽에 가슴이 목각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신전을 그 힘으로 하시면 가슴에 힘이 뻥 들어가서 이렇게 늘려버리세요. 이렇게 되지 않게 뒤쪽에 아이들이 일을 하면서 내 경추의 커브를 만들면서 머리까지 가볍게 가져가는 느낌. 이런 식으로 자꾸 커브를 만들고 목을 쓰는 거를 인지를 시켜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 들어 올려서 뭔가 하는 동작들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어차피 이분들은 앞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힘쓰는 게 어렵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커브를 만들면서 신전시키는 힘 거기에서 스탑하고 있는 느낌 그거를 자꾸 끌고 오시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흉추의 커브예요. 제가 봤을 때 목만이 딱 문제가 되신 분은
거의 없으셨어요. 대부분이 거북목이건 일자목이건 어떤 경추의 문제가 조금 심각하게 있으신 분들은 다 흉추의 구조가 잘못되신 상태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스마트폰 이렇게 보느라고 목이 이렇게 빠져서 뭐 거북목이 많이 생긴다고 하지만 다른데 다 중립 잡고 스마트폰 이렇게 보시는 분 사실 없잖아요. 이미 거북목화 되신 분들은 흉추까지 구조가 많이 변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목을 잡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 전체적인 구조를 잡기 위해서 하시는 게 훨씬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거북목 운동 하나만 하시는 것보다 자, 앞쪽에 거북목이신 분들은 얘기했죠. 그러니까 거북목 운동에서 친인이 들어가는 거고 자, 앞쪽에 등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가슴이 이렇게 타이트해져서 끌어내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가슴 스트레칭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목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이 당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뒤쪽이 타이트하게 쫙 끌어당겨서 끌어내리고 있죠. 끌어내린 상태 뒤로 날개뼈 쫙 조아져 모으시고 그리고 나서 턱은 당겨서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일자목이신 분들은 보면 목을 돌릴 때 약간 요렇게 하세요. 걸어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경추만 요렇게 편하게 안 쓰시고 뭔가 경추랑 어깨가 같이 움직이고 항상 이렇게 요렇게 돌아다니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몸이 약간 막대기 같은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목만 단독으로 쓰지 않고 목을 쓰는 애들이 뒤쪽에서 다 같이 당겨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을 쓸 때 자꾸 내가 뒤쪽의 애들을 대신해서 쓰지 않도록 목 안쪽의 힘만으로 신전시키는 힘을 자꾸 가져가야 되고 그러려면 어깨가 개입을 하지 않게 자꾸 잡아주시는 걸 느끼셔야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커브를 일단 먼저 회복을 자꾸 시켜주시는 게 좋으세요.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내가 쭉 힘이 딱 들어가서 막아놓는 게 아니고 가볍게 커브를 넘어가듯이 넘나들듯이 자꾸만 만들어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체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 있다. 경추의 커브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 물론 단지 굴곡과 신전만이 아니고 머리를 굴곡시키고 신전시키는 것들 그리고 목을 굴곡시키고 신전시키는 게 따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또 나눠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경추는 반드시 흉추를 따라가기 때문에 흉추부터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다. 요거를 인지하시면서 흉추와 골반이 굉장히 제 자리에 있는 거. 그 사이에 요추의 커브, 경추의 전만의 커브를 살려주셔야 내 몸이 바른 자리로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가운데 가장 주축인 구조물이 제자리에 딱 있을 수 있어야 되시고요. 제가 조금 급하게 준비한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비나토미가 끝나고 나서 특이 체형이나 아니면 뭐 상담이 많이 들어오시는 체형이라든가 아니면 고민이 많은 체형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